편하게 살아오셨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이게 연락이 오고 하는 게 20대들 어린 사람들. 네, 저희 기준점에서 진짜 어린 사람들이죠. 어린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제 20대 때부터 계속 지입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 솔직히 지입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내가 지입을 어떻게 접하게 됐으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까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에브랜드 쪽에서 일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기술 없이는 먹고 살기가 갑갑하더라고요. 아, 그쵸. 예. 진짜 기술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노가다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 기술 좀도 뭐 자격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나이 들더라도 이 자격증 하나로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그 에브랜드 나오고 나서 저기 중장비 쪽으로 지원했어요. 중장비 뭐 학원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일자리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한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거든요. 이제 중장비 쪽으로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학원비 같은 것도, 교통비, 식비 나라에서 이제 다 지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중장비학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기술로 하시려고 하시다가 예. 지입은 또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비를 이제 취득하게 되고 이제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경력자들만 뽑으시더라고요. 경력자분들. 저 같은 이제 자연직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면허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능숙하게 운전을 하냐, 버벅버벅거리면서 운전을 하냐, 그치. 예, 그 차이거든요.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일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뭐 경력치 뭐 한 2년, 3년 이런 식으로 경력이 있어야지만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택배 회사 그 관리직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제 집에서 이제 뒹굴뒹굴 거리는 저보고 이제 그렇게 할 거 없으면은 자기가 일하는 데로 와가지고 택배 기사 한번 해볼 생각 없냐. 택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자리는 항상 있거든요.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 와서 일을 할 생각 없냐 해가지고. 거기는 네, 워낙 어차피 이직률도 높고 퇴업률도 높으니까. 네, 어차피 뭐 할 것도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게 됐죠. 네, 갔는데, 네, 이제 그쪽 담당 지점장님이죠. 대리점 점장 그분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일을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물건 내려오면은 물건 받아서 정리해서 갖다 주고 배송 끝나면 현지 퇴근. 네.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차피 일을 뭐 하긴 해야 되고 일자리는 없고 뭐 택배라도 해야겠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가는 것보다 누나 이제 누나 급한 거 아니에요? 그 누나 옆에가 있으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쭉 하시다가 중대형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된 시점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택배를 하다 보면은 제일 큰 고비가 두 번 오거든요. 두 번? 이 두 번. 네. 첫 번째가 설날. 네? 설날이요. 설날. 네, 설전. 두 번째가 추석전. 설날하고 추석 그 전날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포장 세트도 해가지고. 그치.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찾아뵐 수 없으니까 택배를 막 보내시지 않습니까? 네. 그냥 기존에 평소 같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0개 배송했다. 치해봐도 이제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는 400개, 500개 되거든요. 거의 뭐 더블로 그냥 일을 하고.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죠. 그때는 밥도 못 먹고 늦게 퇴근하고 오주 시작하면 이제 새벽까지도 배송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중대형을 해야겠다 생각을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몸도 너무 힘들고, 제가 처음에 택배를 시작할 때 몸무게가 한 80, 90까지 나왔는데 택배를 하고 나서부터는 한 7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힘들어서? 예. 힘들어서 빠진 달들이죠. 아마 그렇겠죠. 힘들어서. 너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5층까지 계단 없는 엘리베이터 없는 그 계단 5층까지 뭐 올라가가지고 뭐 쌀이랑 뭐 절임 배추 뭐 이런 것들 많이 들고 다니니까 절임 배추가 진짜 무거운데. 지금도 시즌 절임 배추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김장철이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추석 같은 이제 설날은 그나마 괜찮은데 추석 때가 가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전날에 선물 세트 또 가을 또 추수하니까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시 사는 이제 손자, 손녀분, 자식분, 자녀분들한테 이제 막 택배 보내니까 이제 거기가 겹치니까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그 당시 20대는 저도 힘든데 그 나이도 한 40대, 50대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예. 그 이후부터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또 추석도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는 내가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겠구나. 왜냐면 무거운 거 짐 들고 올라가다 보면 다리랑 무릎이라든지 이게 많이 아프거든요. 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진짜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택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택배 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이 이제 화물차에 싣고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화물차 딱 세놓고 네. 어디론가 커피 한잔 네, 하고 하고 이제 담배도 피러 필요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퇴근하시니까. 아이, 아 그러네. 네. 늘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 그분들은 그냥 운전만 하시고 이게 하니까 너무 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월급도 저하고 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더라고요. 일을 하시는데 그 급여에 대해서. 그치. 그분이 뭐 진짜로 저한테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제가 20대고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고 멀리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이 낫겠다. 근데 중대형을 시작하실 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막 지입 사기나 이런 것들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큰 차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돈이 또 더블로 붙을 수가 있고. 그렇죠. 저게 또 뭐 일자리가 완전 개판일 수도 있고. 그 차만 가지고 떠안고 그냥 나올 그런 위험성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뭐 걱정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없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일을 하기 전부터 뭐 유튜버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뭐 구인구지 사이트 지입차 다 검색해보고 지금 알아봤는데 전화를 하니까 많이 심하더라고요. 딱 봐도 뭐 차팔이 예. 차 뭐 일자리하고 해갖고 이거 무조건 차 이거 얼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먼저 소개 안 시켜주고 차부터 말씀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도 많고 또 제가 집이 부산인데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사무실에 있는 경기도로 와라. 또 유튜브 보면은 지금 뭐 집 사무실에서 이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별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운전하시면서 카메라 해가지고 이제 혼자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이제 이러면서 나 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부딪혀야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서 직접 몸으로 알아보자. 네, 몸을 알아보자 생각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주변에 하시는 분도 있었으면은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 주변에 그런 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동영상에 물어보시는데 뭐 휴게소 가가지고 뭐 화물차 차들 많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 가서 뭐 물어보시라는 분도 있는데 그 화물차에 못하죠. 휴게소 가가지고 저 화물차 할 건데 좀 알려주세요 하면 누가 알려줍니까? 안 그래요. 맞지.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유튜버가 제일 이제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치. 예. 유튜브도 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지휘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전화 다 확인해가지고 알아보고 몇 시부터 가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알아봤거든요. 다 알아보게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GR맨, 오선물류, 컨설팅 이제. 아니. 예. 이거 원래 저희 그 칭찬 듣자고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누구세요? 사랑해요. 네,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먼저 얘기하시고 일자리를 얘기 안 하시고 차 먼저 이 일을 하게 되면 차가 뭐 얼마고 뭐 프리미엄 얼마 해가지고 해서 이제 노브스 차 있지 않습니까? 노브스 새 차도 아니고 노브스 차 중고차를 1억은 넘게 부르시더라고요.
몇 년씩을요? 그때 당시가 2017년식인가 18년식인가 그렇던데 2019년도 당시에 그런 1년 2년 된 차를 네. 1억 넘게 1억 천? 가격도 지금 잘 기억 안 나. 옛날이 지나가가지고. 그거 새 차로 뽑으면 1억 8백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으니까요. 아, 그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게 비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해가지고 집에 가봤는데 느낌이 쎄한 거죠. 그쵸. 느낌이 쎄가지고 이제 대충 인터넷에 차 치면은 대충 비슷한 금액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아 이건 사기구나 라는 걸 느꼈죠. 자, 네. 진짜 잘하셨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현재 막 지입을 준비하고 있는 진짜 어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조언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좀 선배로서? 20대는 그냥 젊으니까 부딪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싹 다. 예. 젊을 때 사고 치지, 나이 들어서 사고 치면은 재기하기 힘들거든요. 맞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자기가 진짜 이 일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제가 봤을 때 그냥 마음가짐 같아요, 마음가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그 핵심적인 네. 말이니까. 네. 자기가 진짜 이 일에 진짜 생각이 확신을 갖고 가시고 일하면은 어떻게든 일은 구해지게 돼요. 그렇죠. 예. 진짜. 근데 이제 사기를 맞냐 안 맞냐 그 차이니까. 사기 같은 거는 일단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말고요. 그냥 두세 군데, 여러 군데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20대뿐만 아니라 네. 30대, 40대들한테도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뭐 좋은 말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가 다 있을 건데 그 말은 들으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자기가 그 말 이제 주위에 얘기를 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자기가 그냥 믿는 것만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원래 이 화물차라는 게 포화 상태, 밖에 나가다 보시면 넓은 게 화물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접하기 쉬운 게 운전이고 화물차다 보니까 일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단가 싸우면 이제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기사님한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내 밥그릇을 뺏는 행위거든요. 그치. 예.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좀 좋은 얘기는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냥 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화물차주분들이 유튜브에서 화물차 하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됐네요. 네. 화물차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 쉽고, 또 일을 하다가 뭐 잘못되더라도 이제 차를 중고차 팔아도 이제 손해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되니까. 솔직히 다른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보단 덜하죠. 네.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쉽게 이제 이쪽 일을 하시게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막 이 일을 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화물차도 많지 않습니까? 다들 일이 없다, 죽겠다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보면 널린 게 화물차거든요. 새벽에, 밤에 휴게소 가다 보면은 승고차 되는 그 자리까지도 화물차 다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화물차 아예 일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정 지휘하는 직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아보실 거면은 제일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물론 제 말을 들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제 말을 뭐 믿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가셔도 전화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듣는 기회 다 이제 겪고 가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그게 잘못된 길이라더라도 그게 경험이 되고 밑거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안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사장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다 했다 진짜. 네. 그는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입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이제 제 입장이 아니라 그냥 진짜 차주님 입장에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지속적인 매출 이런 것들이 잘 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맞는 건지 이쪽 소개를 통해서 들어가야 이제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런 유무나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어떤 차를 뽑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이제 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좀 대신해서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차숙 유무랑 매출제 관련해갖고 과연 차숙을 해야만 이제 매출이 정말 높게 발생이 되는 건가? 예. 그런 부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예. 차근차근 하나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차숙 해야 되는가? 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답변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땅이 좁지 않습니까? 네. 좁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장이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공장이 적은 대신에 뭐 관광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이런 네. 도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말 그대로 차숙을 안 하시려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곳에는 이게 물량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쵸. 어떨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물량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화물차를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당연히 일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맞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곳이 뭐 일이 많은 데다. 그러면은 뭐 차수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거든요. 일을 하시게 되려면은 패턴은 내 위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화주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일을 하시게 되려면은 내 쪽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게 이제 그쪽 일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물건은 몇 시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 물건은 몇 시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면은 착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다가 좀 뭐 휴게소마다 좀 쉬고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물건 제 시간에 갖다 줘야지만 그쪽이랑 우리 쪽 사무실이랑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번, 두 번 빠꾸 되면은 이게 내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고 내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피해 입게 되고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수하셔야 돼요. 매출은 적게도 출퇴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차숙은 좀 그런데 근데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이게. 욕심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를 먼저 보시는 분들보다 자꾸 이제 차를 좀 선택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차량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한테 좀 차주로서, 현직 차주로서 예.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를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먼저 봐야 됩니다. 일자리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일자리에 맞는 차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는 순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과 끝이 있고 중간이 있고 이게 차례대로 이게 자동차 공장 같은 곳도 이게 핸들 만들고 오디오 만들고 이게 차례대로 해야지 그 다음 품 이제 완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화물차도 일을 시작하시려면은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라는 게 일단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맞는 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짐도 그렇고 무게라든지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 듣고 매출 보고 선택해보고 다 알아봤는데 아, 이 일은 좀 믿고 할 만하다. 그러시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을 하려면은 차가 원셀이 필요하고 뭐 어떤 뭐 이상한 뭐 필요하다. 그 조건이 있거든요. 이 짐을 실으려면은 이 짐에 실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츠나 뭐 볼보 이런 거 뭐 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한 거지. 내가 뭐 벤츠를 타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사람들한테 뭐 이거 탄다 저거 탄다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매출이 중요한 거지 보여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일자리를 먼저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차를 12톤 차를 샀는데 일자리 일을 그다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이 일을 하려면은 최소 18톤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차도 있는데 이 차를 있는 18톤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폴로 가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 어긋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입자를 먼저 알아보십시오 그냥. 진짜 좋은 말씀 너무. 일단 그 사장님께서 이제 짐 실으러 또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혹시 한 번 더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